여기서는 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으니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키워드는 이재명의 운명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내일 오후에 열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단도직입적으로 2심 결과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시는 결과를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는 좀 중형이 나왔고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는 형이다 보니까 형이 확정되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국고보조금도 내놔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이제 대선 이런 데는 출마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이번에도 가장 먼저 쓰셨는데 1심과 비슷한 유죄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나 봐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 중에 가장 까다로운 조항이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항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허위사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 했때 거짓말 논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 개발 관련해서 예.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요. 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백현동 관련된 왜 일관되게 그게 이제 유죄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위헌 법률 신청을 내기도 했잖아요. 예. 왜 위헌 법률 신청을 냈겠습니까?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게 얘기가 나오면 이 법률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보고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붙이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1심과 거의 유사하거나 최소한 당선 무효형은 벗어나기 힘들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 당선 무효형이라 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네. 예,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받았는데 네. 최소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다. 아무리 경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예. 벌금형 이상은 나올 것이다. 정광재 대변인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받았는데 2년. 아, 그렇죠. 예.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게 이번 재판 결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가로 증인 2명 신청했는데 이 추가 증인 2명의 증언만으로 네. 1심 결과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심이 2년 2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동안 진행된 거거든요. 그것에 2심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백현동 재판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문기 법무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고, 1심 재판에서도 이걸 도저히 이 재판 결과를 다시 뒤집어내기 위한 어떤 여지를 만들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민주당 소속 율사분들은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100% 정말로 무죄, 200% 무죄 이러시던데. 그거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1심에서 2심 결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법조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네. 제가 굳이 통계를 얘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심까지는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으로 법률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확정이 되는 셈인데, 우리가 좀 두려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확정할 가능성이 99%고 그 상태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건데, 그때쯤 되면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른바 현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나홀로 무죄를 쓰신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이신데요. 오늘 보니까 이건택 의원도 아침에 정치 시그널 나오셔서 100%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무죄 근거가 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경험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공보물, 벽보,
이런 데다가 자신의 이력, 그러니까 당선 목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어느 대학을 안 나왔더라. 예.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선 무효를 받았지. 어떤 인터뷰, 토론 과정에서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그것도 뭐 실형을 이렇게 선고한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간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허위냐 안 허위냐 이걸 국가기관에서 따져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뭐 징역 1년 이렇게 선고한다? 아 그러면 정치인들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났나 안 난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협박으로 느꼈다 안 느꼈다. 그건 개인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국가기관이 처벌을 한다? 저는 이재명 대표 아니라면은 검찰이 이런 기소를 했을 리도 없고 이런 판결이 나왔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저는 이 지역에 제가 그때 살았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 토지공사도 있었고 뭐 여기 한국식품연구원도 있었고 네. 뭐 도로공사 분당에 그런 게 많았어요. 예. 근데 자꾸 국가기관에서는 이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파트 안 된다. 업무 시설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다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기관에서는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여러 번 공문을 보내면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협박으로 느껴서 협박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고 처벌을 한다면 정치인 중에 정말 처벌 안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표현을 했을 만큼 성남시정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성남에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도로공사 문제 생겼습니다. 예. 뭐 서울 내 병원도 유치했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뭐 잘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공격하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유무죄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구구절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 모르고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법조인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정말 억울하다. 내가 1심 판결에서 받은 죄가 너무 억울하다면 본인 스스로 이 사법 리스크를 끊어내기 위해서 2심 재판 빨리 서둘러 달라. 3심 재판까지도 서둘러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본인 스스로 자신이 유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이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면소 처분이든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 판결을 받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근데 민주당에서는 혹시 지금 항소심 판결도 좀 공정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지금 뭐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좀 1심 재판 때는 수백 명의 검사들이 15건의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응하다 보니까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도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잘 대응하고 있고 내일 분명히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심, 2심, 3심제로 법관도 삼심제죠. 항상 네. 옳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대선에 졌다고 해서 수백 명의 검사가 동원돼서 모든 그냥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탈탈 터는 이런 정치 보복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다들 어떤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공통 질문으로 드릴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2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좀 빠르게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걸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정치 공세지. 예. 아니 일종의 왜냐면은 정치 공세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빠르게 이걸 확정지어서 아예 그냥 이걸 털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무죄라고 생각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그걸 잘못된 판결을 그게 내리면 이제 다시 받아봐야 되는 사법부의 거잖아요. 어떤
전 국민의힘의 그 사법부의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꾸 개입해서 뭐를 하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 자체가 예. 그냥 정치적인 어떤 실력이나 승부에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쟁점화 시키고 뭐 그러려는 것 같아요. 여당이면 좀 국정도 혼란스러운데 네. 본인 뭐 잘하기 경쟁을 해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돋보일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검찰하고 그냥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공세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재명 대표만 안타깝습니다. 공세하는 그런 예. 모습. 뭐 할 게 그것뿐이 없나요? 예. 양측의 내피셜이죠. 양측의 대표죠. 김철구 총장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아, 윤석열 대통령 기각된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 무죄된다 그러고 저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선고에 승복하고 수용하는 게 좋다. 양측 모두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유리할 때는 수용하고 본인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는 잘못되고 사법부가 뭐 왜곡됐다 뭐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헌법 예.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실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죠. 정치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표를 많이 득표하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가 언제부턴가 계속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에 가고 그다음에 그게 재판으로 가고 그쪽 사법부에서 뭔가 판단을 해주면 그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수용하고 불리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왜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의문입니다만은 예.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내피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내피셜, 양쪽 다 사법부가 선고하고 판단한 대로 수용을 하라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근데 물어봐서 이렇게 답한 거고요. 예. 정광재 대변인님은 윤석열 탄핵소추 관련해서 기각돼야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예상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법조인 출신 분들의 예. 얘기를 종합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의견을 당 전달하신 대변인으로서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 예. 저는 우리 이런 사법의 정치화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8개 사건, 12개 혐의, 그래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이 한국 정치의 중심, 특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리에 있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확대 재생산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논란을 종식시켜 줄 분들은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네. 들어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죄를 2심까지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된다? 전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국민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사실 633 원칙에 의하면 3월 26일을 하면 6월 26일 전에 나와야 되고 대법원 판결은 사실 3개월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내일 발표가 나면 한 달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법원으로서는 확정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만약에 예.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전에요. 네.